여러분들 어릴 적 만화 즐겨 보셨죠?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 까치가 떠오르실 겁니다. 40년 외길 인생 만화계의 거목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대됩니다. 인사이드 스토리 100회 특집 이현세 작가님과 함께 한국 만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방송 전에 우리 김준호 MC가 이 정도로 들뜬 모습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꿈을 심어준 많은 분들 중에 네.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무수한 히트작이 있습니다. 뭐 공포의 외인구단, 아마게돈, 천국의 신화 등 그야말로 그 한국만의 판도를 뒤흔들었거든요. 저는 소개를 이렇게 드리는데 본인이 직접 생각하는 나 이현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되게 많은 이야기꾼이다라는 정도로 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다룬 만화가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네. 마치 저한테는 밥 같은 것 같아요. 먹어도 또다시 배고프고 먹고 싶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질리지 않고 만화를 해올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욕심이 많은 이야기꾼이다. 네. 정말 좋은 말이네요. 그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꿈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미래를 그려가면은 그 미래의 모습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오늘 뵈면서 살이 조금 빠지신 듯한데 오히려 이 모습이 안경이나 콧날이나 턱선이나 작가님의 만화 속에 등장했던 많은 캐릭터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경을 그릴 때 절대 눈을 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동그란 안경에 네. 그리고 안경이 하얗게 이렇게 그냥 공백으로 네, 네. 비워져 있고 그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 눈을 제가 그리는 것보다 제 경험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보니까 독자들이 제가 눈을 그리지 않았을 때 훨씬 더 그 스토리와 연계해가지고 주인공의 연기를 찾아내시더라고요. 상상해 볼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차갑게 표현해 놓으면은 더 차게 보고요. 제가 무표정하게 연출을 해 놓으면 더 훨씬 무표정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로 안경에 눈을 그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릴 때는 그런 상상력을 막아버리고 싶을 때 인물의 눈을 그려냅니다. 그러면 이 안경 캐릭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그린 캐릭터 중에 이 캐릭터는 참 내가 마음에 들어. 아무래도 뭐 까치 엄지죠. 그리고 까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아바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제 모습이고 또 제 친구들 모습이고 제가 살면서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거기에 입체적으로 표현이 돼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까치가 가장 제가 만든 캐릭터 중에는 최고의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까치 엄지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따님들이 두 분 계시죠. 따님이 네. 두 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둘째 딸 이름이 엄지 아닌가요? 네, 둘째 딸이 엄지입니다. 왜 첫째 딸은 엄지로 안 하고 왜 둘째가 엄지가 됐을까? 첫째는 제가 이름 지을 권리가 없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 네, 권한이 첫째 짓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엄지로. 네. 자녀가 없습니다만 엄지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딸을. 정말요? 예, 딸을 좋습니다. 정말, 예. 엄지라는 이름이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만화 때문인가요? 엄청 많았어요. 네, 엄지라는 거. 엄지, 뭐 현지, 예. 성지 많았었는데요. 네. 엄지라는 이름은 참고로 저는 최고라는 의미보다는 예. 요 작은 엄지 손가락만한 아이의 살아가는 의지를 더 상징합니다. 작지만 말고, 강단 있게 살아가는 네, 울지 여성의 말고 모습. 짖지 마라 이런 의미지 최고가 돼라는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저는. 네. 자, 수많은 캐릭터 중에 좀 의외의 캐릭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경찰의 마스코트라고 불리는 포도리 포순이 아시죠? 뭐 다 어디 가나 이제 볼 수 있고 경찰서 앞에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캐릭터를 창조하셨죠? 네. 네. 계기가 궁금해지네요. 제가
어쨌든 남자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얘기를 하다 보면 주로 스포츠맨, 군인, 네. 경찰, 뭐 법조인 뭐 이런 것들 네네 많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강한 액션이 필요한 직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루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하고 모임도 있고요. 네. 또 군대는 오랫동안 육군 홍보 대사였었어요. 그래서 신입 장병들 뭐 이런저런 교육 정보 제공할 때 그 만화를 그렸었고요. 네. 경찰은 명예 경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경이 총경까지 총경. 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일은 이야. 이것저것 많이 제가 봉사를 해드려야 되죠. 그 귀여운 포도리 포순이. 포도리 아빠 뭐 이렇게도 불리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작가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들어보니까 그 작가님 가족 이야기에 우리나라 역사가 다 들어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많은 집이 그렇겠죠. 제 대부분, 또래가 네. 되면. 그러니까 우리 가족 역사는 그냥 할머니 역사예요. 할머니가 1905년생이시거든요. 그리고 만주를 2번이나 이주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할머니 당신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에 갔다가 풍토병으로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가 또 고향 들어오셨고 결혼해서 만주가 그리워서 또 흥룡강성 만주로 또 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만주 사변이 있었고 할아버지가 만주 사변 때 돌아가시고 아들 셋만 데리고 고향에 왔는데 또 해방되고 네. 또 6.25 터지고 그 와중에 이제 또 한 분은 학도병, 한 분은 또 6.25 전쟁 비루스 또 돌아가시고 결국 할머니한테는 아들 셋을 다 잃고 이제 손자 저 혼자 하고만 나머지 삶을 사셨죠. 그러면서 네. 이제 저는 무릎팍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뭐 만주에서 있었던 얘기, 6.25 얘기, 일제시대 얘기, 수만 가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서 네. 저는 만주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어릴 때 만주가 굉장히 어떤 이 동경의 대상이었었어요. 굉장히 친숙한. 네. 그리고 만주의 그 만주인들의 습성 뭐 이런 거 네. 익숙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 나중에 만화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시계를 좀 더 거꾸로 돌려서 7살 때 얘기를 네.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경주의 번화가로 이사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만화와의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때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대단했죠. 그 충격이. 그 포항에서 불을 내는 바람에 저는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제가 한 6살 때. 실수로 불을 내셨어요? 네, 실수로 겨울에 불을 질러가지고 네. 다른 집 하나를 깡그리 태워가지고 우리 아. 집을 주고 경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경주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텐데 예. 저는 트럭에서 이삿짐 트럭에서 뒤에 실려서 가다가 네. 그냥 작은 먼지 속 구멍 가게 같은 만화 가게를 본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만화 가게는 창가에다가 이렇게 만화책을 이렇게 쭉 진열해 밖에서 볼수 뒀었어요. 있게. 진열. 네. 그 강렬한 그림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어. 그냥 보물섬이었죠.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만화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진 게 별로 없고 가난했던 시절이잖아요. 네, 네. 제가 꿈꾸는 모든 게 그 만화책 속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된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화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철이 들면서 이제 세상을 알게 되니까 만화를 지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도 그거고 예. 그때는 만화를 봐도 우리가 처벌을 받고요, 학교에서. 아, 그다음에 만화 가게를 해도 비난을 받고 아. 어떻게 저런 걸 애들 상대로 돈을 벌려고 영업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당연히 만화를 그리는 분들도 욕을 많이 먹었죠. 그때 보면 만화에 대한 뉴스가 거의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여의도에서 나오거든요. 네. 만화 소각. 전국에서 만화책을 걷어가지고 뭐 10만 권을 태웠다. 화영시. 아, 그럴 때였으니까 당연히 철이 들면서
만화는 너무 좋지만 만화는 이거는 그리면 안 아닌- 되겠구나. 이 이건 길은 안 되겠다.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네. 화가를 꿈꿨죠. 그리고 화가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입시 준비를 했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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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약간 무지막지한 데가 있어요. 약간 충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돼가지고 원서를 쓸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원서에 써야 되니까 네. 눈 검사를 간 거죠. 고3 때. 예. 생명 검사를 했는데 제가 색약이 나와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갔었죠. 그러니까 원서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만화가 내게는 운명이구나. 이거는 천직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죄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화계에 뛰어들었죠. 누구에게나 운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벽을 눕혀가지고 길로 만들어서 가느냐, 아니면 그 벽에 갇혀가지고 네. 주저앉느냐,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장애라면 장애죠. 종록색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멋진 작품들을 저희가 40년 넘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